설마 한국이 마지막 희망이 될 줄이야. 지금 세계의 이면에서는 역사를 뒤엎을 만큼 거대한 고요한 대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세계 경제를 주무르며 수천 년에 걸쳐 가장 안전하고 번영한 땅을 선택해온 유대 민족. 그들이 지금 뉴욕과 런던의 호화 저택을 버리고 가재도구를 챙겨 속속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제 끝났다. 그들의 처절한 외침과 이주지로 한국을 선택한 충격적인 이유. 그것은 우리 한국인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 미처 깨닫지 못했던 기적에 있었습니다. 저는 유럽의 탐사 보도 기자로서 이 불가사의한 현상의 비밀을 풀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취재 끝에 발견한 것은 서구 미디어가 결코 보도하려 하지 않는 한국 사회의 놀라운 진실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현명하다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왜 한국으로 쇄도하는가? 그 전모를 지금부터 남김없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대이동이 시작됐다. 한국으로 이주하는 유대인들. 유대인 사회의 핵심을 담당하는 이들에 의한 대규모 이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정착지가 다름 아닌 한국이라는 사실에 서구 금융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최고 수준의 복지와 안전을 자랑하던 유럽의 선진국들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 안전한 곳을 버리고 동양의 섬나라로 향하는가? 수많은 금융 분석가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이 제공하는 미래의 가치를 예측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유럽의 한 시사 잡지에서 근무하는 탐사 전문 기자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저의 혈통은 전 세계 동포들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특별한 시각을 주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대대로 계승된 지혜와 재력을 바탕으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기회가 넘치는 곳을 선택해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생활 거점은 늘 뉴욕, 런던, 파리와 같은 서구 문명의 중심지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는 집단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유럽의 견고한 사회 시스템이야말로 그 선택의 결과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전역에 퍼진 유대인 사회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많은 명망가와 자산가들이 조용히 한국으로 이주하고 있다는 믿기 힘든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투자 실패나 무모한 도박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문은 단순히 몇몇 가정이 이주했다는 차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특정 지역의 지식인 그룹 전체가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며칠 전 제게 직접 연락을 준 런던의 한 교육재단 이사장은 마치 필사적인 외침처럼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유럽의 교육 시스템에 아이들을 맡길 수 없습니다. 수십 년 전 미국으로 건너갔던 동료 교수들조차 지금은 하버드나 스탠퍼드 직장을 버리고 한국의 대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한국의 교육과 인재의 질은 우리가 유럽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능가한다고 합니다. 이사장의 목소리에 담긴 절실한 확신은 제 생각을 근본부터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년간 세계 경제와 학문을 움직여온 유대인들의 놀라운 판단력과 미래 예측 능력이 바로 이 순간 한국을 선택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탐사보도 기자로서 이 대이동의 진정한 배경을 밝히기 위해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서울의 중심부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제가 유럽에서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은 마치 환상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첫 취재 목표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결점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유럽의 도시에서는 밤 10시만 넘으면 거리는 어두워지고 늘 등 뒤를 경계하며 걸어야만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폭력과 범죄는 일상적인 뉴스가 된 지 오래입니다. 저는 한국의 치안도 유럽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혹은 경제 발전 수준에 비해 시민의식은 미숙할 것이다. 라는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착 첫날 서울의 가장 번화한 거리에서
밤늦게까지 취재하던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셀 수 없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늦은 시간까지 거리를 오가고 있었지만 그곳에는 제가 유럽에서 일상적으로 목격하던 고성방가나 위협적인 다툼 혹은 노골적인 범죄의 그림자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질서를 지키며 조용하고 온화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조차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을 바탕으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한 유대인 이주민과의 인터뷰를 위해 약속 장소로 향하던 중 목격한 광경이었습니다. 한 공원 벤치 위에 누군가 고가의 노트북과 명품 가방을 놓아둔 채 자리를 비운 듯 했습니다. 유럽이었다 하면 1초도 안 되어 사라졌을 물건들이 수십 분이 지나도 그대로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아 카메라를 든 채 그 장면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이윽고 주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돌아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신의 짐을 챙겨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엄격한 감시 시스템 없이도 가능한 일인가?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물어본 것도 바로 이 치안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마치 공기를 마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것 자체가 매일의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조차 혼자서 안전하게 통학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사람들의 선한 의지야말로 가장 강력한 안전망입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제가 유럽에서 아무리 많은 돈과 노력을 쏟아부어도 얻을 수 없었던 일상의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구 사회가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최신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도 해결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문제를 한국 사회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윤리관과 상호 존중이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관으로 완벽하게 해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저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저의 다음 목표는 유대인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 환경을 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스스로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두뇌를 가진 집단이라고 자부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아이들은 늘 최고의 명문 사립학교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이 우리의 엄격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며 이 점이야말로 이주민들의 가장 큰 후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한 과학기술 특화 고등학교를 취재하기 위해 방문한 날, 제가 가졌던 지적인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국 학생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진지하고 주체적이었으며 단순한 지식 암기를 넘어선 깊이 있는 토론과 분석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미래에 대한 강렬한 탐구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럽의 인류 학교에서조차 학생들이 휴대폰에 정신이 팔리거나 수업 태도가 산만해지는 모습을 흔히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교실은 마치 거대한 지적 에너지가 응축된 실험실과도 같았습니다.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지극히 높은 수준의 존중과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보여준 학생들의 압도적인 협업 체계와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은 저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복잡한 과제에 대해 단순히 정답을 찾는 것을 넘어 근본적인 원리를 탐구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융합하며 최적의 해결책을 단시간에 도출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단 지성의 폭발적인 힘이었습니다. 이주한 유대인 학부모들은 입을 모아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최고의 사립교육에 수억 원을 썼습니다. 하지만 한국 공교육에서 얻는 아이들의 지속적인 집중력과 순수한 지적 호기심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과 함께 배우면서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강렬한 지성과 공동체에 기여하려는 깊은 윤리의식은 우리가 유럽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미래 사회가 반드시 갖춰야 할 인간적인 역량이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이 세계 최고의 인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저의 가설을 붕괴시키는 문화적인 대사건이라 할 만한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미래 사회를 이끌 윤리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높은 정신성에 기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국의 젊은이들은 뛰어난 지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지능을 국가와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고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 사용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견고한 시민 의식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성공을 개인의 성공만큼이나 소중히 여기고 있었는데, 이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빠져 있는 서구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인간적인 유대감과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들의 책임감과 성실함은 단순히 교육에서 비롯된 것을 넘어 한국 사회 전체에 흐르는 놀라운 추진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기술과 경제 발전을 이끄는 가장 근본적인 동력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치 잘 정비된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처럼 기능하고 있었으며, 한국이 왜 세계의 미래 인재 양성소로 부상하고 있는지 그 명확한 해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대인 이주민들과의 깊은 대화는 제게 단순한 취재 이상의 감정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더 이상 유럽에서의 불안감이나 치열한 경쟁은 없었고, 대신 평온함과 깊은 만족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공한 금융가였던 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유럽에서 자녀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 천문학적인 학비를 지불했고, 그 대가로 밤늦게까지 일하며 아이들 얼굴을 거의 보지 못했으며, 값비싼 경호비용과 끝없는 사회적 긴장감에 시달렸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이주한 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높은 공교육 수준과 사회의 안전성 덕분에 더 이상 막대한 학비에 쫓길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족의 삶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저녁을 아이들과 함께하는 날이 훨씬 많아졌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수백만 달러를 주고도 살 수 없었던 아이들의 안전과 웃음을 매일 볼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한국은 경제적인 압박 없이 최고의 교육 환경과 안전을 제공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그 속에서 인간적인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또 다른 이주민은 한국인들의 지극히 정중한 친절함과 높은 도덕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감격에 겨워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차별적인 시선이나 배타적인 태도,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끊임없는 경계심을 한국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한국인들은 자신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존중해주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아이가 공원에서 놀다가 길을 잃을 뻔했을 때 주변의 한국인들이 마치 자신의 아이처럼 달려와 보호해주고 경찰에 연락까지 도와주었던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 한 사람도 대가를 바라거나 불쾌한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에 저는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이웃이 무엇인지, 보편적인 인류애가 어떻게 사회를 지탱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마지막 보루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문화나 종교를 존중하는 태도 또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생활 방식에 호기심을 가질지언정 결코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한 명문 이공계대학의 교수로서 재직하다 한국으로 이주한 저명한 학자와의 인터뷰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서구 사회가 개인의 성공만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며 사회적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잃어버린 현실의 깊은 절망을 느끼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함께 살아간다는 가치관이 강하게 남아있으며 이웃 간에 돕고 사는 문화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에 깊이 감동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상호 신뢰와 집단 지성이 사회를 움직이는 혁신적인 동력입니다.
우리가 서구에서 잃어버린 인간적인 유대감이 여기서는 아직 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하나로 뭉치는 한국인들의 정신력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의 말은 우리가 부와 지위라는 허울 좋은 성공을 쫓는 동안 한국은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과 윤리라는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이미 실현하고 있었다는 통렬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살던 유럽 사회에서 과연 이 정도의 인간적인 안도감과 존중을 느끼며 살아왔던가 하는 개인적인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을 무시해했던 것은 우리였지만 실제로는 더 고등하고 안정적인 삶의 방식을 외면하고 눈 감아왔던 것은 오만한 저 자신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고백은 제 마음 깊은 곳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기자로서의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졌고, 저는 더 이상 한국의 결점을 찾기 위한 취재가 아닌 한국의 위대함을 기록하고 있다는 자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취재한 놀라운 진실을 유럽의 본사에 보고했을 때 돌아온 반응은 경멸과 노골적인 의심이었습니다. 제가 보낸 한국의 안전한 거리, 경이로운 교육 환경, 그리고 이주민들의 깊은 만족감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는 일방적인 선전물 혹은 문화적 충격에 의한 과대평가로 취급되었습니다. 자네는 한국 기업이나 정부에 의해 조작된 정보에 속고 있는 것 같군. 그들의 친절함 뒤에는 반드시 숨겨진 사회 문제나 경제적 불안정성이 있을 거야. 자네가 보고 있는 것은 그들의 진짜 모습이 아니야. 자네는 기자로서의 중립성을 잃었어. 저는 제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진실을 부정하는 그들의 오만함에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유럽의 편집자들은 여전히 서구 중심적인 렌즈로만 세상을 보려 했고, 한국이 자신들보다 우월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나라, 혹은 모방만 하는 아시아의 국가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저는 제 경력과 신뢰를 걸고 진실을 주장했지만 그들의 의심은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의 시민의식과 낮은 범죄율을 강조하자 그들은 개인의 자유가 억압된 전체주의적인 사회일권이라는 새로운 가설을 세우며 제 보고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고도화된 시스템을 감시사회라고 폄하하며 진정한 자유가 없는 곳에 행복은 없다고 단정지었습니다. 이 대립은 단순한 취재, 보고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이룩한 진정한 발전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패권을 놓지 않으려는 서구 엘리트들의 마지막 발악처럼 느껴졌습니다. 본사로부터의 노골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저의 개인적인 안정과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커리어를 포기하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유럽 사회가 한국의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한국의 우수함이 자신들의 근본적인 실패를 증명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객관적인 취재자가 아닌 한국이 세계에 제시하는 새로운 미래의 증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유럽 본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제가 직접 만난 이주민들의 생생한 증언과 제가 촬영한 한국 사회의 경이로운 장면들을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절실한 목소리와 희망이 담긴 인터뷰는 어떠한 조작도 불가능한 강력한 진실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이 탐사 보도를 유럽의 메인 채널을 통해서가 아닌 전 세계 수많은 유대인 커뮤니티와 자유로운 정보 채널을 통해 동시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보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되어 서구 미디어의 통제를 벗어나 진정한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행동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오만함의 대가로 불안에 떨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한국이라는 구원의 빛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시민의식이 단순히 외부로부터의 통제가 아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도덕적 기준과 타인에 대한 깊은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유럽이 잃어버린 공동체의 가치가 한국에서는 여전히 강력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편집장은 저를 협박하며 즉시 유럽으로 돌아오라고 명령했지만 저는 그들의 모든 경고를 무시하고 한국에서 이 이야기를 완성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이 결정은 제가 기자를 시작한 이래 가장 위험하고도 가장 윤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우수함을 세상에 증명함으로써 제가 속했던 사회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독자적인 채널을 통해 공개한 영상은 공개된 지 단 하루 만에 전 세계 유대인 사회에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압도적인 교육 환경과 아이들의 안전한 일상을 담은 장면은 자녀를 둔 전 세계 부모들의 마음을 격렬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취재했던 내용은 오만함에 가려진 거짓된 현실이었으며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진정한 자유와 윤리가 실현된 미래 사회였습니다. 이 보도의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했으며 그것은 단순히 이주민 개인의 이동이라는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유대계 투자 회사들이 한국 캐노 투자 펀드를 개설하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실시간으로 전해졌고 그와 동시에 유대인 사회의 혁신적인 자산과 최고 수준의 지성인들이 한국으로 향하는 대규모 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는 수조 원에 달하는 유동자본이 한국의 안정된 사회 시스템과 높은 인적 자원에 투자되기를 원한다는 명백한 선언이었으며 서구 사회의 근본적인 불안정성에 대한 결정적인 불신임을 드러내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본은 언제나 가장 안전하고 가장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법입니다. 유대인 사회의 혁신적인 자본이 한국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한국의 우수함을 경제적인 언어로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이민자들이 짐을 싸는 것을 넘어 세계 금융의 축이 한국을 중심으로 서서히 재편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삶 또한 근본적인 대전환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유럽에서 끝없는 불안과 깊은 지적, 오만함에 갇혀 살아갈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명예로운 기자의 커리어를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그 대가로 진정한 삶의 안정과 자손들의 밝은 미래라는 궁극적인 가치를 한국에서 발견했습니다. 저는 유럽에 남아있는 제 가족에게도 한국으로의 완전한 이주를 준비하자고 강하게 설득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럽에서의 안정된 삶을 버리는 것에 대해 제 아내와 아이들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직접 촬영해서 보낸 평화로운 일상과 이주민들의 깊은 안도감을 담은 영상 기록들을 보고 큰 기대감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 아들은 한국 학생들의 뛰어난 지적 능력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문화에 강한 매력을 느끼며 한국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고 싶다는 열렬한 희망을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의 그 진지한 눈빛은 제가 내린 모든 결정이 옳았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이어온 탐사보도 기자로서의 삶을 깨끗이 정리하고 한국의 한 권위 있는 대학에서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 유대인들의 한국 이주 현상은 단순한 이민 통계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오만함과 윤리적 해이로 붕괴하고 있는 서구 문명에 대한 한국의 엄중한 경고이자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윤리가 최고의 가치로 실현되는 새로운 문명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따뜻한 환대와 놀라운 배려를 경험하며 이 나라의 진정한 힘이 최첨단 기술 이전에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높은 정신 수준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진 유대인의 여정은 언제나 최고의 안정과 기회를 찾아 이동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최종적이고 현명한 선택은 한국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 최고의 인재와 가장 안정된 사회 시스템을 갖춘 나라라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유럽의 낡은 관점에서 한국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이며 서구 사회는
한국이 이룩한 이 놀라운 시스템을 겸허하게 배우지 않으면 시대의 흐름에서 영원히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무시했던 대가로 불안과 후회를 경험했지만 이제 한국을 다시 바라봄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전 세계에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사는 곳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안정과 미래의 경쟁력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한국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희망에 찬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연결이야말로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선진국이란 과연 경제 규모와 군사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일까요? 한국으로 향한 그들의 선택은 평온한 일상과 서로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진정한 가치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